안녕하세요. 명불허정입니다. 저는 7년간의 강사 생활을 거쳐 지금은 1인 공부방으로 자리 잡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사 시절 겪었던 경험들이 어떻게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예비 원장님들과 운영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명불허정이 다시 강사로 돌아간다면? 일단은 더 빨리 그만뒀을 거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매달 받는 그 소정의 월급, 거기에 너무 묶여 있었어. 좀 겁나잖아요, 사실. 갑자기 이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좀 착실하게 저축을 해가지고 저는 좀 저축을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축을 착실하게 해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있다면.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떴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학원에 일을 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그러면 다 불만이야. 내가 나갈걸? 라는 생각을 한 순간 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월급은 적어? 왜 이렇게 학생은 많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인 공부방을 열긴 두려워요. 강사를 하면서 과외로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학원에 일정 시간 내가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전에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면 그 짬을 내서 하려면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 시간, 다른 여차 뭐 우리가 여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지쳐요. 그거는 오래 하지 못하고 당연히 과외를 하더라도 학원이 일단 주잖아. 과외도 오래 가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하게 되면 내가 막 에너자이저가 아닌 이상 금방 지쳐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단 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비축해두고 나오자.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좀 이렇게 학생 받거나 상담할 때도 이 마음에 쿠션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일단 막 다 받아 제껴. 그리고 막 수업을 막 열어 제껴. 어느 날 현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좀 착실하게 준비하면 1인 공부방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학원에 근무할 때 배웠던 시스템, 공부방 창업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좀 수업 시간에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려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게 느슨하지가 못해서 학원도 커리큘럼이랑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주에 뭐 2개 나가라 뭐 이렇게 진도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하는 애들은 그게 되게 부족해요. 더 해줘야 돼. 그러면 복습을 해주든 추가 자료를 나눠주든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는 강사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 거를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차라리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주의라서 문법이나 해석 같은 거 복습 테스트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 하는 거라서 어머니들이 진짜 만족하셨어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반이 됐을 때 그걸 왜 안 해주냐는 거야. 이건 학원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수업에만 하는 거니까 좀 내가 독보적으로 썼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복습의 효과가 좀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교습서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많이 쓰지. 복습 관련한 그런 테스트지. 아니죠.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해주고 빡빡하게 하니까 더 좋아하지.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또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그 원장님의 그거에 영향도 있어요. 왜냐면 원장님이 커리큘럼 외에 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반을 저한테 맡긴 이유도 약간 그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뭘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보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아닌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뭐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원장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단 뭐 너무 벗어나면 안 되지. 뭐 내가 진도도 다 안 나가놓고 그걸 하면 안 되지. 근데 3시간에 나갈 걸 2시간에 나갔어? 나머지 1시간 동안 테드 강연 딕테이션을 해준대. 너무 만족도가 좋아. 우리 커리큘럼 아니지만 고맙죠, 강사한테. 솔직히 난 그런 강사 우리 밑에 있으면 월급 더 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써봤던 게 괜찮아?
그러면 이제 공부방 하실 때 뭐 꼭 본 진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두 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영어 신문이었거든요. 애들 그냥 뭐 관심 있는 사람 읽어봐 라고 저는 그냥 프린트만 나눠줬었거든요. 그런 것들 좋아했던 애들은 뭐 한두 번씩 읽어보면서 뭐 외고 갔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거나 대학에 왔는데 원서 읽을 때 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니까 좀 이게 괜찮았나 해서 공부방을 할 때 꼭 수업을 안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더 줄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좀 빠릿빠릿해야 돼요. 많이 해볼 수 있잖아. 대신에 학원 커리큘럼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추가로 해줘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1인 공부방을 고민 중인 강사님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일단은 그 1인 공부방 하려면 저는 좀 원서 수업으로 그래도 이름을 날린 케이스잖아요. 학원에서 못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하면 그거는 메리트가 없잖아.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본인 수업에 좀 녹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학원이랑 똑같이 하는데 잘 가르친다? 그건 전혀 메리트가 없어. 왜냐면 내가 겪어봤잖아. 학원 뽕 한창 강하던 시절. 뭐 학생 수 많은데도 퇴원생 거의 없고 뭐 꼼꼼하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오려고 생각도 했겠지. 많을 때는 72, 3명? 진짜 상담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까지 나가서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착각을 한 게 아마 지금 나오려는 강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티칭 실력이 대단하니까 나와서 차리면 얘네들이 다 따라올 거야. 그리고 이미 엄마들이 날 다 알고 있어. 어느 학원에 무슨 선생. 아무도 몰라요. 어깨뽕만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 올라간 뽕만큼 상처를 받아. 우울증 난다니까. 나 막 방에서 울고 그랬잖아. 내 상담도 안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어깨뽕을 빼고 그냥 이 학생들은 학원에 만족해서 왔는데 그냥 내 티칭 실력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만두지 않은 거야. 나 때문에 안 그만둔 게 아니라고.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 아니면 너무 마상많이 기대도 하고. 공부방 시작을 앞둔 원장님들은 수업 준비와 운영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1인 공부방을 운영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수업, 운영. 저는 일단은 그래도 수업에 좀 한 7, 80%그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철저하게 뭐 운영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해도 못 가르치고 나가면 솔직히 진짜 치명적이잖아. 잘 가르치는데 뭔가 상담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인테리어가 좀 구려. 그건 괜찮아. 그거는 나중에 차차 개선하면 될 부분이야. 근데 인테리어도 좋고 운영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못 가르친대. 그거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운영은 어머니들도 알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상담 선생님이 따로 있지도 않고 이 카운터 선생님이 따로 있지도 않으니까 카드 결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조금 미흡해도 귀엽게 봐주세요. 왜? 저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치거든. 아니면 너무 꼼꼼하게 봐주거든. 그게 주가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배우고 좀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런 거는 차차 하면 되는데 보통 학원을 차리거나 1인 공부방을 차릴 때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인테리어 그리고 어디 얻을까 상가? 프랜차이즈를 할까? 막 일단 겉보기에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못 가르치고 관리가 안 돼, 학생 그 수업 관리가 안 된다고 나가면 절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방한칸으로 시작했잖아. 카드기도 없었고, 현금 영수증도 안 됐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2, 3주 뒤에 알려주고 그랬잖아. 어머니들 다 기다려주세요. 그렇다고 막, 저기는 현금 영수증 안 돼? 그만둬. 이렇게는 절대 안 해.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막 영어도 계속 모르고 뭐 교재도 잘 모르고 못 가르쳐. 바로 그만두지. 그래서 좀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나 어떤 삐까뻔쩍한 겉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1인 공부방은 그 1인 공부방을 찾아오는 어머니들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강사 시절의 경험 중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막 저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해보고 또 막 여러 가지를 해봤단 말이에요. 관리 면에서. 그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카운터 선생님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많이 물어보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다행히 되게 뭔가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좀 어깨너머로 본 게 많지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1인 학원이 나오고 싶어. 1인 학원으로. 그러면 너무 수업할 때 그 강의 실험 있으면 안 돼. 어머니들이 테스트 보러 올 때, 어머니들이 결제하러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상담하면서 학원의 어떤 부분에 좀 만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캐치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수업만 잘하면 안 돼. 수업만 잘할 거면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인강으로 가야 돼. 수업만 잘할 거면. 그게 아니라 여기 1인 공부방은 그런 소소한 체제들을 조금 그러니까 몸소 느껴가지고 공부방을 차릴 때 참고해야죠.